얼마 전에 제 제품이 그 로켓 9개를 제치고 10등 중에 1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1위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여주기로는 1등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로스 들어가시는 분들이 로켓 있는 곳은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기획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로스로 뭐 로켓 이기는 법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다면 지금 신용대출 풀로 땡겨서 거기서 사이드가 큰 레드오션 들어가서 쫙 땡겨서 엑시트하면 그만이에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기보다는 운에 가까웠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거랑, 어쩌면은 이 일을 지금 현직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숙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온라인 판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수라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라도가 뭐냐면 그 나루토에 나오는 그 수라도 말고요. 보통 수라도라고 하면은 투쟁만이 존재하는 그런 무법천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걸 이제 비유하는 건데, 그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끝없는 투쟁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길을 걷겠다고 각오한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효자 상품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효자 상품 왜 갖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랫동안 마진 좋은 거를 나 혼자서만 판매하고 싶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게 좀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와요. 제가 실제로 지금 겪었던 그 두 개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거는 이건 약간 반 ODM이라고 해야 되나? 그 OEM이랑 ODM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품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숫자는 저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현금 흐름 기반으로만 그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돈을 벌어도 그거를 현금으로 못 가져가면 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타짜를 보면은 고니가 평경단 밑에서 보디가드로 시작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을 벌어도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딴 돈의 반만 가져가는 게, 그 돈을 다 가져가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딴 돈의 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숫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통장 흐름으로 그걸 체크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잡설이었고요. 이게 한 12월인가 11월인가 이제 그때 기획이 들어가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 아무튼 2월이랑 3월 그 두 달만 해도 거의 한 순수익 한 700점 가져갔죠. 이게 4월부터 그렇게 꺾여요. 근데 이 부분은 그 개인적인 그 사업 구조가 있는 부분에서 오픈드릴 수 없는데,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을 찍었던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카피 제품이 진짜 5개, 6개 생겼어요. 똑같은 카피가. 가격은 거의 한 30% 정도 저렴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뷰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리뷰 100개 따라잡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주저앉았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제가 올해 6월 달에 한 건데, 5, 6, 7 세 달 해가지고 거의 한 1600만 원 정도 이제 순수익을 가져왔던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절 특수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이거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겨울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 커스텀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이전에 그 사례를 제가 경험했었잖아요. 그렇게 카피가 따라온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따라오기가 어렵게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부러 커스텀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지났나?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못해도 4개는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정말 폭풍 어뷰징으로 그 1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덕분에 이제 판매량도 밀리고 순위도 내려가면서 떡락을 하게 된 거죠. 참고로 이거는 그 어뷰징으로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리뷰를 쌓았던 제품인데, 거의 리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90개쯤 될 거예요. 지금 한 900개쯤 돌파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나 혼자 꿀 빨 수 있는 그 효자 상품이랄까요? 유효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온라인에 이제 노출되는 순간, 그러니까 네이버는 약간 그 순위라는 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롤링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쿠팡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특히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효자 상품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먹을 거죠. 먹을 거는 쉽게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는 그래도 장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쿠팡 판매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산이 길어서 뭐 돈이 안 돈다거나 로켓크로스는 뭐 광고를 무조건 돌려야 해서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추격자가 진짜 빨리 따라와요.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강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추격자가 진짜 체감상으로는 한 달만 돼도 한 명은 무조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상품에 1등 했다고 했었죠.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쁘긴 해요. 기쁘긴 했죠. 아무래도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슬 이 제품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기왕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장벽을 더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1억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언젠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상품에게도 수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는 짧다라는 게 현실이라면 현실인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의 길을 걷겠다는 말은 업로드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벤치마킹이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순간 프로그램의 먹이가 되고, 그 말은 누군가 내 상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투쟁해야 되는 수라도를 계속해서 걷겠다는 그 마인드를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셀러로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 그러면 너는 벤치마킹 안 하냐 임마? 라고 하시면, 아니 저도 하죠. 저도 벤치마킹 합니다. 다른 분들 거. 하나만 오픈해볼까요? 언젠가 이거 제가 컨텐츠로 찍을 건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 안 하는 품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분야만 저는 계속 판다고 했죠? 한 분야만 계속 파면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신기한 것들이 보여요. 전문성이라고 해야 되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던 것만 보다 보면은 새로운 거는 진짜 기깔나게 눈치채요. 이건 내가 진짜 못 보던 건데? 그거를 제가 찾았었거든요, 어느 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으려고, 똑같은 걸 찾으려고 좀 조사를 했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근데 1688이나 다른 데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존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 제품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국내산도 아니었고 중국산이었는데, 저는 그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좀 수요조사죠.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제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어떻게든 찾고 싶어서 실제로 중국에 사람을 써가지고 그 제품을 좀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그걸 못 찾았어요. 실제로 그거를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맞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걸 찾긴 찾았거든요. 왜 그걸 찾는데 오래 걸렸냐면, 그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해도 전혀 문제없는 상품이거든요. 일부러 그 판매자라고 해야 되나? 그 제조사가 우리나라로 수출을 못하도록 막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약간 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는 솔직히 약간 차치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물건을 파시는 분이 한국으로의 수출은 절대로 불허한다, 뭐 그런 소신을 갖고 있던 분이었었어요. 기존에 팔고 있던 그 판매자가 어떻게 팔고 있는 거냐면, 이제 그 제품을 그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죠.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알고 수출된 나라로 가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죠. 쉽게 하면 그게 우에서 이제 그걸 갖고 왔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진짜 큰 장벽인 것 같은 게,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를 돌아서 이렇게 수입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를 이제 건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물류지를 구하는 것, 그런 것도 일이죠. 일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들을 접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되게 하나의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쿠팡 판매의 현실이 뭐냐고 한다면, 누군가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지금 출국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영상 준비 못했었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 경험이랑 좀 생각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쿠팡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 쿠팡 갑질이라고 막 두들겨 패는데, 제가 볼 때는 쿠팡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걸 업로드하는 순간 현재 시중에 퍼져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카피를 따돌려야 되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설령 내가 어뷰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어뷰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약간 치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싫다고 한다면 온라인 셀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유튜브 같은 게 나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저는 다녀와서 재밌는 거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